안녕하세요. 철순의 세금연구소 김철은 세무사,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요번 2018년 12월 8일부터 이제 개정돼가지고 나오는 2019년도서부터는요,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실업률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쵸? 이 실업률을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실업을 막아보고자 정부에서는 각종 지원금, 내일 채용 공제, 고용 촉진 지원금 그런 것도 있지만 세법적으로 또 어떤 조세 혜택 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말씀을 해주시죠. 맞습니다. 예, 나라에서는 이제 최저임금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요번에 새로 바뀐 주휴수당까지도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급여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자영업자나 사장님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청년을 뽑든지 아니면 내 직원을 고용했을 때 나가야 되는 임금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반대로 나라에서는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래서 고용증대 세액공제, 내가 고용이 증대했을 경우에 세금을 줄여주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거고요. 과거에 그 고용증대 세액이 어떤 다른 법 규정이 있다가 혹시 합쳐진 것 같던데. 맞습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라든지 아니면은 청년 고용증대 세액공제 다 따로따로 있던 부분이 이번에 합쳐져 가지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고용증대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거는 일단은 일반적으로 상시 근로자를 뽑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장님들에게 주는 혜택인데요. 상시 근로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단시간 근로자 안 되고요. 짧은 시간만 일하는 아니면은 사장님의 배우자라든지 사장님의 가족들을 뺀 일반 상시 근로자가 2017년도보다 2018년도 더 증가를 했다면, 한 명이라도 증가를 했다면 최소 700만 원에서 많게 1,200만 원까지 우리가 세금을 바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700만 원, 1,100만 원. 이 금액 자체가 세금인가요? 아니면은 그 비용으로 빼준다는 얘기인가요? 세금으로 빼준다는 얘기인가요? 당연히 세금으로 빼드립니다. 세금을 700만 원, 1,100만 원. 엄청난 혜택입니다, 이게. 굉장한 혜택이네요.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가장 자주 써먹을 수 있고 가장 혜택이 많은. 한 명만 늘어도? 한 명만 늘어도 700, 1,200까지 가능합니다. 사후 관리 그런 건 없나요? 사후 관리도 있어요. 이게 내가 사람을 뽑고 나서요. 올해 세금 줄여야지 해서 작년에 잠깐만 사람 뽑았다가 2년이나 3년 내에 만약에 우리가 해고를 하게 된다면, 자르게 된다면, 아니면은 직원이 나가게 된다면, 이거 다시 세법용어로 토해낸다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다시 뱉어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자신이 없으면 직원 숫자가 줄을 걸로 혹시라도 의심이 되거나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함부로 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사후관리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요거는요, 크게 지역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로 나누는 게 내 업장이 수도권에 있냐, 아니면 수도권 밖에 있냐에 따라서 수도권 밖에 있으면 우리 금액이 좀 다르고요.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 또 다시 다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수도권 밖에 있는 경우에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또 업종의 제한도 있어요. 웬만한 업종 모든 것 다 되는데요. 우리 호텔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점이라든지 이런 쪽에 소비성 서비스업에서는 우리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금액은 아까 지방이랑 수도권이랑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게 청년이냐 그리고 청년이 아니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수도권이냐 수도권이 아니냐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금액 좀 한번 알려주시죠. 일단은 수도권이냐 수도권 아니냐 이 두 가지로 한번 나누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나눠야 될 게 이게 청년 또는 장애인 합쳐서 청년 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청년 등이냐 아니면 청년 등이 아니냐로 따라서 따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수도권일 경우에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내 업장이 수도권에 있다. 근데 수도권에 있고 난 중소기업이면은 일단 청년일 경우에는 1,100만 원을 세금에서 바로 세법용으로 까줍니다. 세네요. 1,100. 1,100. 그리고 만약에 청년이 아닌 경우, 청년 등이 아닌 경우에 일반 근로자라고 한다면 700만 원을 내 세금에서 바로 까줍니다. 수도권은? 수도권은 그러니까 청년은 1,100. 청년이 아니면 700. 그렇죠. 그리고 수도권 아닌 지방은 어떤가요? 지방 아닌 경우에는 지방이 아닌 경우 청년일 경우 1,200만 원을 공제를 해주고 무료. 지방인 경우에는 1,200. 그렇죠. 그리고 지방인 경우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는 770만 원을 세금에서 바로 까줍니다. 그러면은
지방에서 예. 청년을 고용했다. 그러면 세금으로 1,200. 네. 그 다음에 청년 이외의 직원, 네. 일반 직원의 경우에는 770. 그렇죠. 이렇게 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네. 이게 700, 1200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명당이기 때문에 네. 제가 만약에 올해 내야 될 세금이 1,000만 원이 넘어요. 한 1,500만 원이라고 할게요. 네. 4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요번에 바로 5월 달에 또는 3월 달에 1,4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2명만 우리 직원이 뭐 전년도보다 17년도보다 18년도에 2명이 더 늘었다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1,400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와, 세네요. 엄청난 혜택이죠. 네. 네. 이걸 통해서 세금 절세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시고요. 네. 물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조금 전 전환철 세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뽑아놓고요. 다음 해에도 최소한 그만큼은 유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2년 네. 동안은? 2년 동안은, 네. 예. 2년 동안은 또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3년 동안 뭐 이런 혜택이 가지만 어찌됐든 간에 올해 그리고 내년 그리고 그 후년까지는 최소한 그 금액을 그 인원수를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네. 여기서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았던 혜택을 다시 토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액공제 뭐 700만 원, 1,100만 원이 네. 한 번 해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한 번 올해 적용받고요. 네. 또 다음에도 또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작년보다는 1년씩 확대가 돼가지고요. 네. 대기업 같은 경우는 1년에서 2년 동안 혜택을 주고요. 네.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2년에서 3년으로 3년 동안 혜택을 주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3년치시가 3번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와, 청년 한 명 수도권 일을 할지라도 청년을 뽑았다. 그러면 1,100만 원을 3번이고 3,300만 원이네요. 네, 엄청난 혜택이죠. 이거 대단한 혜택이네요. 네,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거는 뭐 좋은 점도 있는데 이렇게 너무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나라에선 이거에 대해서 너희 너무 세금 많이 줄였으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우리가 받았던 혜택이 20%만큼은 네. 농어촌 특별세로 일단은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면세액에. 예, 맞습니다. 네. 이거는요, 2021년까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만 혜택이 있으니까는요, 잘 적용기한 지켜서 우리가 뭐 세액을 감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고하는 방법은요, 우리 법인세 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우리 신청 서류만 하나 같이 첨부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세무사님께 꼭 이야기를 해가지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고용증대 관련된 세액 감면, 세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개정세법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 철순의 세금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